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에 돌입을 할 텐데요. 수시 지원을 앞둔 방학인 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이 한층 바빠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최고의 그 수시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아마 최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 보내실 텐데요. 자기소개서의 정답은 생활기록부에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분석 잘 하셔서 담임 선생님과 추천서를 작성해 주신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술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수시 지원책을 정하고 전형을 정하는 이제 시기가 왔는데요. 아무리 복잡하다가 하더라도 하나하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 디바시죠.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교사 김영주입니다.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올 여름은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 안 풀리고 자기소개서 수십 번 고쳤어야 되고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준비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이번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7월 20일 일요일 그리고 22일 화요일, 24일 목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외교안보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말고사는 끝났나요? 네. 네, 그래요. 어땠어요? 잘 봤어요? 아니요. 아쉬움이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정확하게 받아볼게요. 김영주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말고사 끝났죠? 네. 우리 외교안보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좋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은 어떤 점이 궁금하죠? 가장 궁금한 점을 말해 보실까요? 희망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했을 때 내신이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잠시 후에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은 1학년, 2학년 평균 국어 1.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2.36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2.05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계속 3등급이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이었다가 다시 2등급이 되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는 7월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국어는 2등급, 예상 등급입니다.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동아시아사 3등급, 생활과 윤리 6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6월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요. 6월 모평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학은 3등급, 영어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동아시아사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생활과 윤리는 6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비교과입니다. 우선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 학급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여름방학 교내 영어 캠프에 참여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영어 토론반을 1학년, 2학년 때 계속했습니다. 2학년 때 부장을 역임했고요. 봉사활동은 46시간, 2학년 때는 21시간이었는데 46시간 중에서 영어 과목을 또래 도우미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는 1학년 53시간, 2학년 85시간입니다. 교육 활동을 살펴보면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영어 심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련에서 주관한 유스 이코데미아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네. 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는 직업 탐색 보고서 우수상, 학습 플래너 작성 우수상, 배려와 나눔 감상 소감문 우수작, 우수작을 뽑는 데서 장려상, 100일장 차하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데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2학년 때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 2위, 네, 영어 1 과목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00일장에서 또 상을 받았고요. 1학년과 2학년 때 모두 교내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작성 우수자를 수상하는 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한국외대 영어학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2지망은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으로 지원을 하고 3지망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후 자기 추천자 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수학 교과보다는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인문계열 학생인데요. 또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 지금 6월과 7월이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성적도 좀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세 학교 모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선 교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평균이 1학년 때 2.08 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2.03 등급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담을 했을 때 3학년 때는 3등급을 조금 이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전체적인 추이로 봤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 이제 불리하게 작용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했는데 이건 어학 계열인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전 교과 성적 추이와 그다음에 지원 모집 단위와의 관련된 교과 성적에서 조금 불리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영어 심화 과정을 이수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남부교육지원청의 심화 과정은 사실은 교과 그 학생부 교과에 기록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4단위를 더 해서 31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화 과정 이수한 게 돼서 이거는 또 지적 탐구 역량 같은 데서 우수하게 작용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조금 난처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학생이 받은 등급이 거의 컷에 가까운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이지만 3등급과 2등급 그 컷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7월 모의고사는 6월은 이제 재수생이 유입되는 관계로 네네. 저희가 더 6월이 더 수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성적이 다소 올랐으나 6월 성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로 454점인데요.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로 생각해봤더니 정시 기준으로만 보면 대진대나 상명대, 천안 영문학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근데 정시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성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성적이 이제 4등급에서 6등급인데 생활과 윤리는 제가 4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그때도 6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탐구 성적을 올리는 것이 조금 시급하겠다. 네. 탐구의 비중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다음 비교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교과 중에서는 학생은 이제 자기 주도성이나
수학이나 전공 적합성에서는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활동에 참여한 걸 보면은 성실성에서도 물론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 세세히 지금 평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소개서 면면에 들여다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심화 영어도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지원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수를 했고요.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자기 주도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영어에 관련돼서 수상한 기록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 회장을 했거나 동아리 부장을 한 것을 보면 그것으로 봤을 때도 리더십도 있고 또 나눔이나 배려도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영어에 관련된 그 지속적인 자기만의 독특한 그 결과물이 없어요. 보통 다 그냥 특강을 들었거나 뭐 심화 수업을 들은 거는 좋지만 한 2년 반 동안에 자기만의 그 결과물이 있을 법한데 그런 영어에 관련된 결과물이 좀 없다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영어 또래 도우미를 했다면 한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자기가 느낀 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텐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일지망 지금 희망대학이 한국외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국외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실성, 리더십, 그리고 자기주도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어떡하죠? 3학년 교과 성적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아쉬운데요. 아쉽다, 전공 관련 탐구 활동이나 결과물 좀 아쉽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죠?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70m 지점에 멈춰서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인 건국대와 한국외대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을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겠습니다. 영어 학부는 29명을 모집하고요.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추천서는 없고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로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교내활동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인적성 면접으로 서류가 이게 진실성이 있느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전공 적성이라든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은 3명의 평가위원이 한 15분 동안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일반형을 선택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는 10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에서는 역시 서류로 100%, 그래서 한 3배수 정도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신이 이제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인재 전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빈치 인재 전형은 5가지의 영역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앙대에서 밝힌 바로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변형됐다. 그래서 지금 선발하는 그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자기주도성, 창의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영어 영문학과는 2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가 100%입니다. 1단계는 3배수이고요. 2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1단계에서 2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2배수만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 평가가 100%인데요.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기초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그때는 전공 수학 역량과 인성을 보게 되겠습니다.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한 20분 정도 읽게 하고요. 의견 발표를 한 5분 정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자기가 읽고 나서 의견을 발표하고는 또 질의응답을 해서 논리력을 확인하는 시간에 한 5분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희망대학들이 서류와 면접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서류나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예, 서류라고 하면 사실 핵심적인 것이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되니까 추천할 또 교사나 선생님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 방학 기간 좀 되면서 자기소개 얼마나 잘 쓰는가가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자기를 잘 알 수 있는 선생님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사실 이런 경우죠. 1단계를 일단 통과되어야지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면접을 뭐 바로 준비한다기보다는 1단계 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 면접을 준비해도 아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류와 면접 준비의 시기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까 중앙대라고 그랬는데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일반형과 심화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반형하고 심화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형은 인재상부터 말씀드리면 교과하고 비교과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 학습 역량을 키운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심화 과목 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평가 요소에서 학업 수학 능력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0%,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50% 이렇게 본다면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수학 능력을 80%를 본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20%를 봄으로써 중앙대 측이 밝힌 바로는 심화 과목을 이수했거나 발표 토론 수행평가 과정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각종 보고서 및 연구과제라든지 R&U 과정 중에서 굉장히 심화된 학생이 심화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형과 심화형,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차이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대학 제시한 거 말고 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추천 전형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물론 영어영문학과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을 또 좋아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대에서도 어학 계열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좀 세서 그게 걱정이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성적에 맞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은 18명이고요. 1단계 3배수로서 학생부 100%,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심층 서류 평가로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능은 최저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성신 체인지 전형하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을 합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학생한테는 이 내신 성적의 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부에 평가하는 항목을 봤을 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가 지금 있는데요.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의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9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60에 면접 40입니다. 예전으로 수능 최저 등급은 없고요. 예전으로 말하면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성적에 좀 폭이 넓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교과 영역도 많이 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류와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 교산 추천서가 여긴 들어가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외에.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발표 면접이 10분 있고요. 서류 확인 면접이 5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면접도 괜찮게 이게 제가 생활기록부로 분석해 봤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이 명칭은 이제 숙명여대에서는 숙명 미래 리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 요소 중에서 리더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형 적합성하고 리더십을 보고 있는데 학생은 여러 가지로 자기주도성도 굉장히 많고 리더십도 강하기 때문에 이 전형에 맞지 않겠는가. 내신 성적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면접으로 한번 승부를 내봐라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움 됐어요, 많이? 네. 네. 방학도 잘 보내고요. 오늘 그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조언 바탕으로 해서 잘 준비하시고 희망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안보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결정적 코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성실성과 리더십, 자기주도성, 영어의 지적 탐구 역량입니다. 보완할 점은 탄탄한 서류와 면접 준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숙명 미래 리더 부문입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문대 입시 전형 일정을 비롯해서 그 전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요, 선생님? 네.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요. 시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18만 8,768명으로 전체 80.5%에 해당하고요. 정시 모집 인원은 45,828명으로 19.5%에 이르는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대2의 수준으로 네.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문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졸업 후에 직업의 어떤 그 취업의 안정성, 그리고 또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 진학하기보다는 직업적 전망과 학과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문대 입시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전문대학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전문대학교 원서 접수 그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대학교 원서 접수는 올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원서 접수 일정은 1차가 올해 9월 3일 수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고요. 2차는 11월 4일 화요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를 보면은 12월 7일 일요일까지고요. 등록 기간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등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됐을 경우에 충원 합격자 발표는 12월 17일 수요일이고 등록은 역시 12월 18일 18시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요.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일이죠. 그리고 2차는 내년 2015년이죠. 2월 10일부터 14일까지고요. 합격자는 최초 발표가 2015년 내년 1월 24일까지, 등록은 26일에서 28일까지고요. 충원 합격자 발표 역시 1월 29일부터 2월 26일 18시까지 이루어지고 2차는 2월 26일 목요일 18시까지 마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전문대학교 입시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무한대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는 우리 4년제 대학과 달리 수시 모집에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대는 6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도 또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 기간 내에 전문대학 간에 혹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간에도 복수 지원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정시 모집 기간 중에도 전문대학 간 혹은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 간,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해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은 한데 이 수시 모집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정시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좀 있다고요.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지원해서 어떤 대학이든지 한 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는 수시 충원 합격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각 대학의 충원 합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정시 지원 시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에서 전문대학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서는 전문대학도 일반대학도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대학 모집과 비교했을 때 그 전문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다르게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일반 전형 모집 인원보다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14만 4,831명, 총 61.5%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 전형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요. 또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9만 215명으로 전체 38.5%를 차지하는 비율로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 중에서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자체 특별 전형이 가장 많은 10만 2,48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전형 비중이 높은 이유는 특성화고 출신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특기자, 또 경력자,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트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수험생들은 자신의 특징에 맞는 전형을 잘 찾아서 전형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문대도 전공이나 그 심화과정 선택 여부에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서 2년제 대학과 또 3년제 학과 그리고 4년제 간호학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하고요. 3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또 4년제 간호학과를 나오면 일반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사 학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호학과가 아니더라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로는 경민대학과 경복대학, 그리고 경북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 그리고 계명문화대학 등 전체 137개 전문대학 중에 98개교가 이에 해당하는 대학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전문대 입시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화학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화학 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 하다 보니까 네. 흥미가 생겨서 네, 이런 관련된 활동을 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오정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정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수시 지원대학을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하나하나 정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학생이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오늘도 준비한 내용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1.8, 수학 2.3, 영어 1.3, 과학 2.7에서 4개 교과 평균 등급이 2.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2, 1, 2, 2로서 주로 2등급을 주로 받고 있고요. 네. 수학은 1, 2, 3, 3으로서 이제 2학년 때 조금 낮아졌죠. 영어 성적은 1, 1, 2, 1로서 주로 1등급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7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었죠. 국어 A형이 89점에 3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 B형이 76점에 3등급, 영어 81점에 3등급, 물리 1, 화학 1에서 4등급, 2등급 예상해서요. 국수형과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3.0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6월이죠. 6월과 7월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좀 성적이 4등급, 3등급 좀 오를 것 같고요. 네. 수학은 좀 낮아질 걸 예상하고, 영어는 비슷하고, 물리와 화학이 이제 물리는 비슷한데 화학이 좀 내려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영재학급반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상담부 과학실험반도 활동했었고요. 방과학교도 1학년 148시간, 2학년 164시간 정도를 수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회 활동을 보면요. 안양 사이버 축제 과학체험관 부스에서 학습지도 활동을 했었고요. 국립과천 과학관 주최해서 물리화학 캠프도 참가했습니다. 삼성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포럼도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학생의 수상 실적을 보게 되면요. 과학의 날 행사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부분에서 학력경실에서 은상, 그다음에 수학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상 수학과학 영어 부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벨 과학 에세이에서 은상을 받아서 주로 학생이 원하고자 하는 화학 시소제 관련한 전공적성 관련한 수상 실적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 2014학년도도 이제 탐구 발표대 공동 수상도 했었고요. 네. 교과 우수상 영어 독해와 장문 쪽에도 받았고, 그다음에 과학 탐구 과제 연구 발표대에서도 역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진로 이공계 캠프 탐구 보고서 발표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으로는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이제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를 특기자 전형으로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부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교과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영역보다는 다소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이고요. 또 왕성한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전공 적합도도 나름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두 전형을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이제 학생의 전반적인 성적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 성적은 중상위권입니다. 2.1등급 정도 되니까. 네네. 특히 이과 이제 자연계 기준에서 2.1등급은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걸친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전교과 성적이 1.9등급에서 2학년 때 2.4등급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수험생활 내신을 이제 겪다가 2학년 때 보통 이제 문과이과 나눠지잖아요. 네. 특히나 이과로 가는 수험생들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학이 1학년 때는 좀 문이과 같이 해서 좋은 성적을 받다가 2학년 때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네.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도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보게 되면 자연계 4개 영역이죠.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14% 정도 위치해 있고요. 7월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상위 15% 정도 위치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 지역 한 중위권에서 중하위권대 정도의 아마 지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주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원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서는 수능 성적이 아주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시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라보고서 네네. 수시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학년 때 내신이 좀 떨어진 게 아쉬운데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일지방 대학은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중앙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교과 성적 상승, 전공 적합성 관련 비교과가 아주 빛납니다. 부족하다.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아쉽습니다. 지금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쩌나 모의고사 성적도 좀 부족합니다. 멈췄는데요. 75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7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오종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가 중요한 점인데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학생의 이제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서는 전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건 좀 특징이고요. 다음에 비교과 수학 실적도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는 좀 더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학생부 성적이 이제 특히 종합 전형일수록 학년 올라갈수록 상승 추이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상승 추이가 보이지 않은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을 꼭 뭐 아주 많은 단점으로 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계열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강점이 좀 더 부각이 안 돼서 나타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부족한 면들은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녹여서 쓰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이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역시 이제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수능이 좀 더 낮다 보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교과 성적 중심의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해 보고요. 특히나 이번 3학년 2학기 결과가 아마 다 나왔을 텐데 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지원대가 정할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는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까지도 바라보면서 수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그러면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중앙대였죠.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학신소재공학부에서 7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 서류로서 2단계 서류 실시, 면접 30으로 전형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능 취준학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먼저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사항 및 대체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전형에 이제 소신 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수능 취조 기준이 없고 또 일단 대체로 이쪽 화학신소재공학부 이쪽 전형이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성적대로 간다면 학생의 성적이 아주 종합 전형이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소신 지원 정도, 그러니까 최초 합격보다는 이제 추가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에 또 중앙대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이제 사고력 평가 시험을 본다고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력 평가를 60으로 보고 서류를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전형 방법에서 나타나듯이 사고력 평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준비한 정도에서는 서류 평가에서 어느 정도 양호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사고력 평가로 이루어진 수학, 과학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한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전형도 현재 준비된 서류 정도 그리고 사고력 평가가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된지를 제가 잘 체크할 수 없겠긴 하겠지만 현재 학과라든지 수능 시험 추이를 본다고 하면 소신 지원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희망대학 이화여대를 보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화여대에서 화학신소재공학부 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학과가 모집이 없었고요. 올해 새롭게 신설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인원은 좀 많이 모집하는 편이죠. 1단계는 서류로, 2단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앞에 전형과 다르게 두 경력 각 2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조건을 정해고 있습니다. 네. 학생은 현재 받고 있는 수능 정도로 보면 수능 최저 조건을 한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 보고요. 이제 현재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 학생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사항이 양호하다. 다음에 이제 다만 고3으로 올라가서 성적 추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도 통과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전반적인 종합적인 학생부 성적을 봤을 때는 소신 또는 적정 지원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상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과학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방학 때 이 부족한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 대비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또 부족한 단원이 있어요. 계속 감을 못 잡거나 틀리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원별로 모아놓은 그 기출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또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은 물리원하고 화학원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물리원이나 화학원은 전부 다 원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생활에 반영되는, 응용되는 그런 그 물품이라든지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품,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공부하시되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나 물건들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그 원리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방학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 외에 오종훈 선생님께서 어떤 대학을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2개 대학 정도 더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 추천하고자 하는 데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이제 경희대학교는 공대가 이제 국제 캠퍼스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요. 화학공학과에서 1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로, 2단계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전형하고 있는데 수능 취장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사항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어서 소신 지원선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히 예전부터 입학 4년간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현재 정도의 준비되는 정도로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공과대학 취득학자 내신 분포를 보게 되면 주로 1.6등급에서 3.0등급까지의 주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 성적이 이제 2.1등급 정도에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또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또 전공 적합성이 좀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쪽 전형에 도전해 본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숙명여대를 보겠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과학 리더 부분인데요. 화학과에서 8명을 모집합니다. 이제 숙대의 경우는 이제 공대가 이제 현재 없기 때문에 자연대에서 화학과로 이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1단계는 이제 서류 3배수, 2단계 서류 40과 면접 60이죠.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능 지원학기는 없는데요. 현재 서류 평가를 할 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의 현재 기준에서는 이 해당 전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크게는 이제 면접에서 평가하는 전공 적합성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한 이제 변별력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결과가 통과된다고 하면 2단계 면접에 충실하게 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네, 없어요? 네.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어때요? 그 2학년 때랑 비교해서 1학기에 좀 성적이 올랐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좀 아쉽네요. 조금 간단하게 오종훈 선생님께서 마무리 조언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마 3학년 2학기 결과만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재 학생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으로 보면 조금 이제 기대한 만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도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면서도 네. 그 보통 학생들이었습니다. 수시에서 6개 대학의 카드를 쓰는데 이게 꼭 다 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원할 때는 된다는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수능도
크게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수시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수능에 대한 준비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져가면서 조금 힘은 들겠죠. 가게 된다고 하면 1차는 때 수시에서 기대해보고 아니었을 때도 정시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도에서 가장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시까지도 고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네, 방학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 소재 관련 연구 및 개발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수능 성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노력하시고 희망대학 지원을 위해서 서류와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은 전교과 1등급 후반대, 수학 및 과학은 2등급 이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탐 포함 2개 영역 2등급 이내를 목표로 공부하세요.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인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과 특기자 전형,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외에도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화학공학과 네오드레상스 전형,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과학 리더 부분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한 대학당 1명의 학생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학습 컨설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연세대 기계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